나는 이수진이다. 현재 태진그룹 회장실 보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태진그룹 부사장 김민호의 아내다. 외부에서는 평범한 출신으로 잘나간 결혼한 여자로 보일지 몰라도 이 기업의 실제 지배주주는 나다. 5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주신 가족 신탁 자산이 태진그룹 52%의 주식을 담고 있는데 이 사실은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께서 가업을 지켜라는 유언을 남기셨을 때 태진그룹은 아직 중견 기업이었고 장모 김영자 씨와 그 친척들에게 점차 권력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신원을 숨기고 가장 하급 직원부터 시작해서 5년 만에 회장실 보조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태진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연회다. 경상북도 광역시의 명품 호텔 벤치룸에는 기업 고위 관리자와 김씨 친척들 총 200여 명이 모여 있다. 나는 장모 김영자 씨의 마이크 높이를 살짝 조절하고 있다. 헤드폰 속에는 IT 부서 직원이 보내온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가 떠 있는데 장모의 막내 동생인 김철수가 지난달 불법적으로 처리한 경비 내역이 또 하나 확인된 것이다. 수진아, 이마 좀 닦아봐. 옆에서 남편 김민호가 취한 얼굴로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의 옷깃에 묻은 다른 여자의 립밤 자국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모가 무대에 오르자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15명의 김씨 친척들이 가장 열심히 박수를 쳤다. 그들은 각각 인사, 재무, 영업 등 핵심 부서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데 거의 모두 실력 없이 관계로만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들이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다. 곧 이 기업은 우리 민호가 이끌게 될 테니 여러 아저씨 형제들도 걱정 마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민호가 다 돌봐줄 겁니다. 그 말을 마치자 김씨 친척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커졌다. 나는 무심하게 서 있으면서 스마트워치에 연결된 태블릿의 김영자, 공공연히 인사비리 약속이라고 메모를 남겼다. 연회 중간에 재무팀장인 장모의 큰아들 김민준이 내게 다가왔다. 수진 보좌, 아까 준 재무보고서 오타 있잖아. 내일 아침 7시까지 고쳐서 보내줘. 그는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 보고서에는 지난 분기 연구개발비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증거가 숨어 있는데 그 자신은 아직 모르고 있다. 네, 팀장님.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가 돌아간 뒤 나는 재무부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김민준 팀장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 이번 주 안에 모두 확보해. 직원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답변을 받고 나는 다시 무대로 시선을 돌렸다. 남편 김민호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다. 평소처럼 어색한 춤과 서툰 노래 실력이었지만 관중석에서는 칭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5년 전 결혼식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나와 결혼하면 너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미리 그에게 지수진이라는 사람을 부양해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지원해줬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그는 나를 무능하지만 순종적인 아내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친척들 사이를 걸었다. 각자 말하는 내용을 살짝 엿듣는 사이 김철수가 다음 달에 중국으로 출장 갈 때 명품 가방 사올게라며 장모에게 속삭이는 모습을 카메라폰으로 촬영했다. 그 가방 값은 회사 경비로 처리될 것이고 이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연회가 끝나기 30분 전 나는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서 안경을 벗고 살짝 눈썹을 다듬었다. 평소에는 눈썹을 무늬 없이 그리지만 오늘은 미세하게 각을 살렸다. 이는 준비가 끝났다는 나만의 신호다. 핸드백 안에는 신탁 변호사로부터 받은 최신 문서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은 이수진이 태진그룹의 실질적 지배주주임을 확인함이라고 적혀 있다.
나는 안경을 다시 쓰고 표정을 원래대로 돌렸다. 화장실을 나서자마자 장서연, 장 회장의 딸을 마주쳤다. 그녀는 최근 장모가 민호에게 소개하려는 인물로 화려한 드레스와 과도한 화장이 인상적이었다. 김 부사장 부인,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그녀는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눈 속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그녀가 모르는 건 이 기업에서 그녀의 아버지도 나에게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회가 끝나고 나는 민호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그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다음 달에 수진과 이혼할 거야. 그래, 장 사장님 딸과는 정말 잘 맞아. 응, 기업도 곧 내가 다룰 테니. 나는 앞좌석에 앉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손가락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이혼 준비 서류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민호와 장서연이 함께 식당에 갔던 사진, 민호가 친척들에게 이혼 후 계획을 말하는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회사 돈으로 만든 외가 집계약서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마침내 전화를 끊고 내게 말했다. 수진, 집에 들어가면 할 말이 있어? 좀 준비해둬.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나는 그저 알겠어라고 대답했고 심장은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5년간의 기다림이 오늘 밤 끝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파트 문을 열자 집안은 어둑했다. 평소처럼 하우스키퍼가 청소를 해둔 공간이지만 따뜻함은 하나도 없었다. 민호는 직접 서랍에서 보드게임 상자를 꺼내 그 위에 흰색 봉투를 놓았다. 앉아. 그는 나에게 지시하며 자신도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 표면에는 기혼 청구서라고 적힌 글씨가 선명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나는 표정을 최대한 슬픔으로 조절하며 물었다. 이는 5년간 내가 연습해온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이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오래 생각해왔어. 민호는 봉투를 내게 밀어냈다. 엄마가 말했어. 장서연 씨와 나는 정말 잘 맞는다고. 그녀의 가족 배경도 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래, 넌 너무 평범해서 나와 안 어울려. 그의 말은 거칠고 직설적이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이혼 청구서를 꺼냈다. 내용을 살펴보는 사이 입술 끝에 미소가 살짝 떠올랐다. 그는 부양비 500만 원 월, 1년간 지급이라고 적었지만 이는 그가 나에게 준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게다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라고 적었지만 이 아파트는 어머니가 나의 이름으로 산 것이며 민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잘못된 내용은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좀 이상한데?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살았어. 그리고 부양비도 너무 적지 않아?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나는 슬프게 투덜거려야 했지만 나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반문했다.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 나랑 살면서 너한테 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면 잘해준 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그의 반응을 카메라가 달린 안경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 안경은 어머니가 남긴 유품 중 하나로 표면에는 보이지 않는 마이크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 5년간 이 안경으로 김씨 친척들의 부정행위를 모두 담아왔고 오늘 민호의 폭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 좀 생각해둬. 나는 이혼 청구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말했다. 내일까지 답변해 줄게. 민호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게 그래, 빨리 결정해. 나도 장서연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열자
신탁 변호사 강민우 변호사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사장님, 이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신탁의 지배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적 문서를 오늘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님. 내일 아침 10시에 만나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즉시 확인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민호가 잠들었는지 확인했다. 그의 코골이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의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가져왔다. 지문 인식을 우회하는 앱을 실행했는데 이는 IT 부서의 신입 직원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는 1년 전 김철수의 부당한 지시로 해고당했고 나는 그를 비밀리에 고용해 증거 수집을 도왔다. 폰을 열자 민호와 장서연의 카톡 대화창이 가장 위에 있었다. 수진 아가씨는 정말 재미없어. 금방 해결될 거야. 그럼 다음 주에 제주도로 여행 갈까? 좋아. 회사 돈으로 비행기 표와 호텔 예약해 줄게 같은 내용이 줄줄 이어져 있었다. 나는 이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갔다. 보조직으로서의 업무를 마친 뒤 점심시간에 강 변호사와 만나기 위해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다. 사장님, 이건 신탁 지배권 확인 문서와 이혼 시 재산 분할 관련 법적 의견서입니다. 강 변호사는 2통의 서류를 내게 건넸다. 첫 번째 문서에는 이수진이 태진그룹 주식 52%를 보유한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임을 확인함이라고 적혀 있었고 법원 및 주식거래소의 인증 서명도 있었다. 두 번째 문서에는 민호가 주장하는 부부 공동재산은 이수진 개인 재산이며 민호의 부양비 청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강 변호사님, 이혼 서명은 내일 진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내일은 분기감사가 끝나는 날이기도 해서요. 내가 물었다. 분기감사는 매 분기 말에 외부 감사회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김 씨 친척들의 부정행위가 모두 드러날 것이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사장님. 강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내일 이혼 절차를 마치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나는 서류를 넣고 카페를 나섰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안경 케이스를 열었다. 안경 안쪽에는 작은 USB가 붙어 있었다. 이 USB에는 5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압축되어 저장되어 있으며 오늘 저녁 IT 부서 직원이 이를 감사회사에 전달할 것이다. 회사에 돌아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 서류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보조, 이 보고서 왜 아직 고치지 않았어? 내가 어제 말했잖아. 그는 화가 나서 서류를 탁자 위에 내팽개쳤다. 나는 침착하게 서류를 집어들었다. 팀장님, 이 부분은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감사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말에 그는 얼어붙었다. 이 보고서 속에 자신의 비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당황한 표정을 보며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이 어색하게 방을 나간 뒤 나는 즉시 IT 부서에 속한 이태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민준 팀장의 재무보고서 감사팀에 우회 제출해. 이태현은 10초 만에 확인, 사장님이라고 답했다. 나는 안경을 닦으며 거울을 보았다. 유리 속 내 모습은 평범한 사무직원 같았지만 눈 속에는 결단의 빛이 있었다. 오늘은 이혼 절차를 끝내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자 5년간의 잠복이 끝나는 날이다. 탁자 위에 스마트폰이 울렸다. 헤드헌터 펌의 정혜리 대표가 보낸 메시지였다. 재무팀장 후보 3명, 영업부장 후보 2명의 경력과 추천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모두 전문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인물입니다. 나는 정 대표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 3개월간 나는 정 대표에게 태진그룹 핵심 부서 인재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비밀리에 인물을 물색하게 했다.
모든 후보자는 김씨 가문 친척들과 관계가 없으며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특히 재무팀장 후보는 전 국세청 감사관이었기 때문에 김민준의 부정행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 대표님. 내일까지 최종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고 스마트워치에 설정된 알람을 확인했다. 오후 2시. 민호와의 이혼 절차 약속 시간이다. 민원청 이혼 등록실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장서연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장서연은 화려한 드레스에 명품 가방을 메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경멸적이었다. 수진아, 빨리 끝내자. 나랑 서연이 다음에 식사 예약했어. 민호는 애써 부드러운 말투로 했지만 눈 속에는 초조함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인사도 건네지 않고 직접 담당관에게 서류를 제출했다. 이혼 동의서, 신분증, 결혼증명서입니다. 담당관이 서류를 확인하는 사이 장서연이 민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오빠, 이혼 끝나면 우리 새 집을 구해야 해. 태진그룹 부사장님이 사는 집은 좀 더 화려해야겠지? 그럼 당연하지. 민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곧 회장이 되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빌라도 받을 수 있어? 그때는 서류 너도 함께 살게. 나는 그들의 대화를 안경으로 모두 기록했다. 담당관이 서명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혼 동의서에 서명했다. 민호도 서명을 한 뒤 담당관은 이혼 증명서를 두 사람에게 나눠줬다. 이제부터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담당관의 말을 듣고 민호는 장서연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강 변호사에게 이혼 절차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원청 밖에서 장서연이 나에게 다가왔다. 이수진 씨, 이제 민호 오빠는 제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서연 씨, 김민호 씨의 과거와 기업 내 부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곧 알게 될 겁니다. 내 말에 그녀는 멍해졌다. 평소 온순하던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민호가 다가와 장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뭐라고? 이런 사람과 말할 필요 없어. 그는 나를 외면하고 장서연과 함께 차에 올랐다. 나는 그들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감사팀의 메시지였다. 사장님, 분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영자 씨를 포함한 15명의 김씨 친척들의 부정행위가 모두 확인되었으며 금액은 총 12억 원입니다. 12억 원. 이는 태진그룹 분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는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했다. 각 친척들의 이름, 직위, 부정행위 내용,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김영자 장모는 사업 명목으로 개인 여행 경비 2억 원 처리, 김민주는 연구개발비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전, 김철수는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 5억 원 수수 등 그들의 범죄는 다양했다. 나는 이 보고서를 강 변호사와 공유했고 강 변호사는 법적 증거로 충분합니다. 즉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나는 차를 타고 태진그룹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안보부장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부장, 준비는 끝났어. 네, 사장님. 8명의 경호원이 모두 배치되었고 해고 통지서와 법적 책임 추궁 통지서도 준비했습니다. 박 부장은 굳건한 목소리로 답변했다. 그는 3년 전 김철수의 부당한 지시로 해고될 뻔했지만 나는 그의 정직함을 알고 복직시켰다. 이후로 그는 나의 비밀을 지키며 안보 시스템을 개선해왔고 오늘의 반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차가 태진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안경을 살짝 고쳤었다. 건물 로비에서 장모 김영자가 이웃 주민들에게 기업을 자랑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 뒤에는 5명의 김씨 친척들이 함께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게임은 시작이다. 차 창문을 통해 로비 안을 살피는 동안 장모 김영자의 목소리가 유선 방송처럼 퍼져나갔다. 이 건물 15층부터는 모두 회장실과 부서장실이에요. 민호가 앞으로 이끌면 이 기업은 서울 중심의 대기업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녀는 손짓 발끝까지 자랑스러워했고 주변 이웃들은 대단하시네요. 김 부사장님도 잘 되시겠어요라며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김철수는 옆에서 이마트 창업자도 우리 가족 친척이에요라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였고 재무팀의 김순자, 장모의 여동생은 지난번 일본 출장 갔을 땐 회사 돈으로 온천 호텔도 썼어요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과시했다. 이 모든 말은 안경의 녹음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었다. 박 부장, 행동 시작. 나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말했다. 불과 10초 뒤 본사 건물 정문이 열리며 검은 옷차림의 경호원 8명이 일렬로 들어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균일했고 표정은 차가웠으며 로비 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긴장시켰다. 김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라고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경비원들은 그녀의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안보부장 박철민이 앞서 나섰다. 그는 검은 서류 봉투를 들고 김영자 앞에 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자 씨, 저는 태진그룹 안보부장 박철민입니다. 이는 집단 이사회의 결의와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공식 통지서입니다. 박 부장은 서류를 펼쳐 큰 소리로 낭독했다. 김영자 씨, 김민준 씨, 김철수 씨 등 총 16명은 2020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태진그룹 재산을 개인적으로 편취하고 공공기밀을 누설하며 상법 제311조에 위반되는 부정거래를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영자 씨는 비즈니스 명목으로 개인 여행 경비 2억 3천만 원을 처리했고 김민준 씨는 연구개발비 3억 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전했으며 김철수 씨는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억 8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로비의 구석구석에 닿았고 이웃들은 입을 벌린 채 사태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김영자는 서류를 휙날리려 했지만 경호원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통지서에는 기업법인 인감과 이사장의 서명이 있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박 부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또한 여러분의 출입 권한은 3분 전 영구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기업 재산 범위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김영자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태진그룹, 당신은 기업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관련 법적 책임은 개별적으로 통지하겠습니다라는 문자가 뜨고 있었다. 이어 김민준, 김철수, 김순자 등 15명의 친척들도 순서대로 핸드폰을 보며 패닉에 빠졌다. 이건 수진아, 이수진이 한 짓이지. 김민준이 갑자기 내 이름을 외쳤다. 그는 혼란스럽게 눈을 돌리며 말했다. 그녀가 평소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 좀 봤어? 이 모든 게 그녀의 음모야. 김영자도 갈등하며 그래. 그 못된 녀석. 민호와 이혼하기 싫어서 복수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이때 차 문을 열고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안경을 살짝 올리며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민준 씨, 제가 5년간 기업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여러분이 재무보고서에 오타를 넣고 공급업체와 비리 거래를 하는 모습을 모두 봤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미지를 로비의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김민준이 재무문서를 조작하는 모습, 김철수가 공급업체 대표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 김영자가 쇼핑몰에서 명품을 사는 모습이 순서대로 나왔다.
이 영상과 녹음 파일은 모두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경을 벗고 말했다. 이 안경은 제가 모셔둔 유품인데 내장 카메라와 마이크로 5년간 여러분의 행동을 기록했어요. 안경의 금속 프레임이 햇살에 반사되자 김영자는 그것을 보고 뒤로 물러섰다. 아주머니, 여러분이 회사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을 때 제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나는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 부장, 이분들을 회사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만약 저항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호원들이 김씨 친척들을 끌어내는 동안 이웃들의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경멸해서 경외로 바뀌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이분, 정말 수고하셨어요라고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15층 회장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변호사님, 첫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 변호사에 확인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답변과 함께 기업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놀란 표정이 보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15층 복도는 온통 비명과 혼란으로 뒤덮여 있었다. 김가 친척들이 속한 부서 직원들은 휴대폰을 보며 당황한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방금 해고 통지와 함께 태진그룹 실질 지배주주 공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시 내용에는 이수진이 모친 유산인 신탁을 통해 기업 52% 주식을 보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사진으로는 평소 회장실 보조로 움직이던 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머나, 그게 정말 회장실 보조분이에요? 어떻게 저런 평범한 사람이?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회장실로 걸어갔다. 전체 관리직 10분 내로 회의실에 모여. 나는 내선 전화를 통해 기업 내 모든 관리직에게 명령했다. 이 내선은 기존 회장 전용 라인이었지만 3일 전 강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거쳐 내 이름으로 변경했다. 10분 후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30명의 관리직이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나를 바라보는데 경외감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회의장 의자에 앉아 안보부장 박철민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 장관은 프로젝터를 켜고 화면에 태진그룹 신탁주주 확인 문서와 기수진 경력 증명서를 띄웠다. 안녕하세요. 태진그룹 신임 이사장 이수진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평온하게 말했다. 지난 5년간 회장실 보좌로 여러분과 함께 일했지만 사실 저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주주입니다. 그 말을 마치자 회의실 안에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다. 영업부의 이민수 차장이 손을 들고 물었다. 사장님, 그렇다면 김씨 친척들의 해고는 모두 사장님의 의지였나요?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전환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김씨 친척들이 기업을 손상시킨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거액의 사기, 공금 횡령, 비리 거래의 증거가 시간순으로 나열되었고 각 항목마다 법적 근거인 상법형법 조항도 함께 표시되었다. 재무팀장은 전 국세청 감사관이었던 정기철 씨가 맡을 것이며 영업부장은 LG화학에서 10년간 경력을 쌓은 박지혜 씨가 담당합니다. 나는 헤드헌터가 추천한 인물 명단을 공표했다. 모든 인물은 전문성과 신뢰도를 검증했으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기존 직원 중 김씨 친척과의 부정관계가 확인되면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몇몇 관리직이 긴장하며 목을 삼켰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하지만 능력 있고 정직한 직원은 누구보다 존중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회의가 진행 중일 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부서지며 김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흐트러진 차림새로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수진,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이 그를 붙잡았다. 놓아. 나는 이 기업의 부사장이야.
민호는 소리치며 몸부림쳤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혼 청구서를 꺼냈다. 김민호 씨, 이 문서 기억나시나요? 부양비 500만 원 벌이라고 적었지만 저는 지난 5년간 당신에게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제 개인 재산이에요.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 거래 내역을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당신은 지난 2년간 기업 영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개인 사용했고 장서연 씨와의 여행 경비도 모두 기업에 청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이런 걸 모았어? 당신이 나를 평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나는 안경을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 안경은 어머니 유품이지만 내장 카메라와 마이크로 당신과 김 씨 친척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대화도 포함이죠. 민호는 이를 듣고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그런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강 변호사가 당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금 횡령, 사기, 위조 문서 등 총 5가지 혐의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민호는 울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이 그를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는 동안 회의실 안은 침묵이 깔렸다. 나는 관리직들을 바라보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구조조정 계획입니다라고 말했고 그 순간 모든 관리직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이는 그들이 나를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신호였다. 회의가 끝난 뒤 새로 임명된 재무팀장 정기철이 내 사무실로 왔다. 그는 서류 가방을 안고 긴장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사장님, 지난 3일간 김민준 팀장이 관리했던 재무 시스템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총 7건의 불명확한 거래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5건은 공금 횡령으로 의심됩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엑셀 시트에는 복잡한 수치와 거래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거액의 손실을 의미했다. 이 거래들은 모두 김민준의 개인 서명으로 처리되었고 승인 절차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강 변호사에게 즉시 전달해. 나는 명령했다.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내고 김민준과 관련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 정 팀장은 확인했습니다라고 답하며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기업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속삭이던 순간 외선 전화가 울렸다. 장서연의 아버지인 장영호 장의 전화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이사장님, 오늘 기업에서 일어난 일 정말 놀랍네요. 장 회장의 목소리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해졌다. 저는 민호와 서연의 관계를 잘 몰랐었어요. 만약 아무런 문제가 생기면 장 사장님, 저는 장세연 씨와 김민준 씨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장 회장의 회사가 태진그룹과 체결한 협력 계약서에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건 김철수와 장서연이 중개한 비리 거래가 아니었나요? 전화 너머로 잠잠함이 흘렀다. 잠시 후 장 이사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그 일인데 오해입니다. 아마도 계약 담당자의 실수였을 거예요. 오해인지 아닌지는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 안경의 녹음 파일에는 지난 3개월 전 장서연이 김철수와 아버지 회사의 가격을 20% 높여서 리베이트 받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일까지 관련 계약을 재검토하고 과다 지불된 금액을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장 이사는 급히 답변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안경에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카톡창에 장서연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수진, 너 이건 정말 잘못한 거야. 아버지가 너한테 협박하지 마. 나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직접 장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서연 씨, 지난달 김민준이 당신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과 지갑은 모두 태진그룹의 공금으로 샀어요. 거짓말. 그건 오빠가 내 생일 선물로 산 거야. 장서연은 소리치며 반박했다. 그럼 김민준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드릴까요? 나는 냉소하며 말했다. 선물 당일, 김민준은 기업 영업비로 1,500만 원을 인출했고 그 금액으로 명품 가게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영수증은 김민준의 서류함에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장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때 법무팀의 이종혁 변호사가 들어왔으며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있었다. 사장님, 김씨 일가 16명에 대한 형사 입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다. 공금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 등 총 4가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은 수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김민준과 김민호는 거액의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전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다. 그들의 자산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명목상으로는 친척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집한 증거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김씨 친척들의 앞날은 어두울 것이다. 이때 사무실 문이 살짝 열리며 안보부장 박철민이 들어왔다. 사장님, 김영자 씨가 기업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왔어? 시위하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나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박철민에게 묻는다. 사장님, 김영자 씨 외에 3명의 친척이 함께 왔고 주변에 관광객과 직원들이 모여 있어요. 박 부장의 목소리가 긴장했다. 나는 정장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이종혁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영자 등이 기업 재산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즉시 고소, 경찰에 출동 요청해. 메시지를 보낸 직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로비 앞 광장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였다. 김영자는 기업 정문 앞에 앉아 허리띠를 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태진그룹은 우리 김가의 거야. 이수진 그 나쁜 녀석이 빼앗아갔어. 그녀의 옆에는 김순자와 2명의 친척이 함께 울부짖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마이크를 꺼냈다. 김영자 씨, 여기는 태진그룹의 영업장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민법 제750조에 위반되는 업무 방해죄입니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널리 퍼졌고 김영자는 놀란 채 고개를 들었다. 뭐, 너 이런 거 아는 줄 알았어? 그녀는 일어나 내게 달려오려 했지만 경호원이 가로막았다. 거짓말하지 마. 이 기업은 민호의 아버지가 세운 거야.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 순간 안경의 프로젝터 기능이 작동해 기업 정문벽에 태진그룹 설립 주주 명단이 투사되었다. 첫 번째 주주는 어머니의 이름이었고 김영자 남편의 이름은 단지 소액주주로 밀려 있었다. 1995년 기업 설립 당시 저의 모친이 70%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김가는 단지 경영 참여자였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아, 그래서 이 사장님이 주인인 거야? 김가가 오래된 주주라고 속였네. 김영자는 혼란스럽게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거짓말. 그 문서는 위조한 거야.
위조 여부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찰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덧붙였다. 게다가 지금 당신이 한 폭언과 모습은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이는 모욕죄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 말을 하자 김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울음소리도 작아졌다. 경찰관 3명이 다가왔을 때 김영자는 갑자기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외치며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아줌마 미안해. 우리 다시 화해하자. 기업을 돌려주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지난 5년간 당신과 친척들이 기업에서 범한 범죄는 이미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제 법에 맡겨야겠죠? 경찰관이 김영자와 친척들을 체포하려 할 때 김민호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달려왔다. 엄마, 제발. 그는 경찰관을 밀치고 나에게 소리쳤다. 이수진,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기업을 함께 이끌자고.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김민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결혼식 날 그가 너만 순종하면 잘 살려줄게라고 말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 영상도 안경으로 촬영한 것이다. 당신은 저를 평범한 아내로 대했고 김과 친척들과 함께 기업을 털어갔습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 해. 경찰관이 김민호도 함께 체포하려 하자 그는 무기력하게 앉아 울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정의로운 결과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어요라며 박수를 쳤다. 경찰차가 떠난 뒤 이종혁 변호사가 내게 다가왔다. 사장님, 김영자 등 4명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김민준과 김철수의 은행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고 1억 2천만 원을 추적해서 회수했습니다. 잘 됐어. 나는 노드리고 스마트폰이 울렸다. 장 씨의 메시지였다. 이사장님, 과다 지급된 3억 5천만 원을 모두 환불했습니다. 관련 계약서도 제작성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때 정기철 재무팀장이 급히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민호가 지난달 기업 명의로 대출한 5억 원이 추적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어디서 받았고 보증은 무엇이었어? 나는 정기철 팀장에게 즉시 묻는다. 회장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 팀장은 급히 서류를 펼쳐 설명했다. 국민은행에서 받았고 보증은 태진그룹의 연구센터 건물이었습니다. 대출 용도는 신제품 개발 비용이라고 적었지만 개발팀에서는 해당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연구센터 건물은 어머니가 직접 설립한 핵심 자산으로 가치는 20억 원 이상이다. 김민호가 이것을 마음대로 보증으로 사용한 것은 기업법 제245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다. 이태현에게 연락해 국민은행과 김민호의 거래 내역을 모두 추적하라. 나는 IT 부서의 이태현을 불렀다. 이태현은 전 국가정보원 기술요원이었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비밀리에 추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2시간 후 이태현이 회장실에 들어왔을 때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있었다. 사장님, 대출받은 5억 원은 김민호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뒤 30분 만에 해외 계좌로 이전되었습니다. 계좌 주인은 필리핀에 사는 한 여성인데 김민호와는 연인 관계로 보입니다. 여성의 이름과 주소는 이지윤,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 중입니다. 과거 서울에서 호텔 레셉션으로 일했던 적이 있고 김민호와 3년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태현은 컴퓨터 화면에 이지윤의 사진과 주소를 띄웠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안경을 고쳐 썼다. 1년 전 민원청에서 민호와 이혼 상담을 받았을 때 이 여성이 민호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단순히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걸 이해했다. 강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필리핀 법무법인과 협력하도록 하라.
나는 명령했다. 이지윤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인터폴에 수배 신청을 내. 김민호는 이를 통해 해외 자금 세탁 혐의도 추가되게 될 거다. 이태현이 나간 뒤 정 팀장이 다시 들어왔으며 이번에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장님, 새로운 재무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영업이익이 15% 증가했습니다. 신규 영업부장 박지혜 씨가 대형 클라이언트 2개를 확보했어요. 좋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 내부 공지를 작성했다. 전 직원에게 공지하라. 지난달 이익 증가분의 30%는 직원 보너스로 지급하며 박지혜 부장에게는 특별 상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공지를 보낸 지 10분 만에 회사 인트라넷에 되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기존 김가 친척들이 장악했을 때는 직원 보너스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실력에 따른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다. 오후 4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김민호가 이수진과 협상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었다.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민호는 얼굴이 멍든 채 감옥복을 입고 있었다. 수진아, 미안해. 5억 원은 돌려줄게. 그냥 나를 풀어줘.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저는 이지윤에게 돈을 달라고 할게. 다 돌려줄게. 그 돈은 태진그룹의 재산이지 당신의 돈이 아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게다가 해외 자금 세탁 혐의는 이제 추가되었으니 오히려 벌이 더 커졌어.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어머니와 형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영자 씨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구금되었고 김민준 씨는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나는 안경에 기록된 영상을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영상에는 김민준이 경찰에게 모든 건 엄마와 민호가 시켰어라고 자백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너희들은 서로 탓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경찰관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사장님, 김민호가 이지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전화했는데 이지윤이 돈은 이미 썼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인터폴 수배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인터폴 수배 신청을 낸 지 7일 뒤 필리핀 경찰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왔다. 이지윤이 마닐라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모습이 포착되어 즉시 체포되었다. 사장님, 이지윤이 보관했던 3억 2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이미 빚으로 갚았지만 그녀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의 전화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태진그룹 해외 법무팀에 명령을 내렸다. 이지윤의 부동산 매각과 금액 추수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라. 완료되면 필리핀의 여성권익 단체에 기부할 것. 금액 추수가 끝난 뒤 나는 필리핀 여성안전센터에 1억 8천만 원을 기부했다. 센터장은 개인적으로 감사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장님의 기부로 50명의 학대 피해 여성에게 주거와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생전에 여성은 서로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 손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 안경을 살짝 만지며 속으로 속삭였다.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국내 법정에서는 김 씨 친척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첫 재판 날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영자는 법정에서 이수진이 우리를 속였다.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는 안경으로 녹화된 영상과 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뒤 그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증거는 명백하게 김영자 씨 등의 부정행위를 증명합니다. 판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준 씨는 공금 횡령 3억 5천만 원으로 실형 3년, 벌금 500만 원. 김철수 씨는 리베이트 수수로 실형 2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김민호의 재판은 일주일 뒤 진행되었다. 그는 공금 횡령, 해외 자금 세탁, 위조 문서 등 5가지 혐의를 받았으며 안경의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이지윤의 증언 등이 모두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기업주주의 신임을 배반하고 거액의 재산을 편취했으며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평가하며 실형 5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김민호는 판결을 듣고 이수진,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 라고 소리쳤지만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재판이 끝난 뒤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주요 경제 매체들이 나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장소는 태진그룹 회장실이었고 나는 평소 착용하던 안경을 탁자 위에 놓고 이야기했다. 지난 5년간 이 안경은 저의 가장 중요한 동료였습니다. 김씨 친척들의 부정행위를 기록하며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하게 해주었죠. 기자가 사장님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는 끝냈지만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저는 태진그룹을 여성 친화적 기업으로 재조직할 겁니다. 나는 확신하며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첫째, 기업 내에 여성 직원 지원센터를 설치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여성 직원에게 특별 휴가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둘째, 매년 여성 창업 지원 펀드 10억 원을 마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창업자를 돕겠습니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과 학대를 제로화하기 위해 독립된 감시단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인터뷰가 기사로 실린 뒤 국내 여러 기업이 태진그룹을 모범으로 삼아 여성 지원 정책을 도입했고 여성단체들로부터도 칭찬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한 달 뒤 태진그룹은 여성 창업 지원 펀드 첫 번째 지원자 발표를 했다. 지원을 받은 이는 경기도에서 작은 가방 공장을 운영하는 박순자 씨였는데 그녀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같은 처지의 여성들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여성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해야 해요.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다. 안보부장 박철민의 메시지였다. 사장님, 김영자 씨가 감옥에서 허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가족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 변호사님, 법적으로 제 동의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는 그녀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건 아니겠죠? 나는 전화를 통해 명확히 확인했다. 강 변호사의 답변은 확실했다. 사장님, 피고인의 의료 동의는 가족 관계로 인한 법적 의무일 뿐 형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김영자 씨는 보혜치료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감옥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럼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주도록 하라. 나는 명령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움보다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복수를 위해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저는 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었다. 이는 어머니가 남긴 교훈이자 나의 원칙이었다. 김영자는 보혜 취약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친척들은 모두 감옥에 있고 장서연 일가는 그들을 피해 해외로 갔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나는 병원에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를 요청했고 매주 의료 진료 결과를 받아보았다. 일주일 후 의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는 혼자 있을 때마다 울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되묻는 모습을 보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보고서를 접고 스마트폰으로 태진그룹의 최신 재무 보고서를 열었다. 지난 3개월간 기업 매출은 40% 증가했고 주가는 2배 이상 올랐다. 사장님, 포브스 한국판에서 올해의 인물 후보로 사장님을 추천했습니다. PR팀의 이지혜 팀장이 기쁜 표정으로 나에게 소식을 전했다.
함께 가져온 잡지 표지에는 나의 모습이 실려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의 안경이 함께 놓여 있었다. 기사 제목은 은밀한 주인으로부터 빛나는 리더 이수진이었다. 내용에는 지난 5년간의 잠복, 김씨 친척과의 결별, 태진그룹의 재건, 여성 지원 활동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한국 기업 사상 가장 화려한 복수와 재건이라고 평가했다. 여성 직원 지원센터는 설립된 지 2개월 만에 30명의 여성 직원에게 육아 지원금을 지급했고 5명의 임산부 직원에게 육아 기숙사를 제공했다. 또한 여성 창업 지원 펀드는 10명의 창업자에게 총 5억 원을 지원했으며 그중 3명의 사업은 이미 흥미롭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 모든 성과는 태진그룹을 한국 최고의 여성 친화 기업으로 만들었고 청년 직원들의 입사 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영업부의 박지혜 부장은 사장님 덕분에 여성도 기업에서 맡은 역할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가을 오후, 나는 태진그룹의 새로 지어진 여성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센터 안에는 여성 역사 전시관, 직업교육실, 심리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첫 전시 주제는 여성의 힘이었다. 전시관 끝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남긴 안경이 전시되어 있었다. 안경 아래에는 이 안경으로 부정과 불의를 기록하고 여성의 권위를 세우다라는 설명문이 적혀 있었다. 방문객들은 이 안경을 바라보며 경외감을 표현했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도 있었다. 개관식이 끝난 뒤 강 변호사가 나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했다. 김영자 씨는 보혜 취약 기간이 끝나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처벌과 사회적 명예손실로 인해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씨 친척들은 모두 형을 받고 재산도 모두 압수되어 한탄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반면 나는 어머니의 기업을 지키고 더 많은 여성을 돕는 길을 걷고 있었으며 이것이 가장 큰 정의라고 생각했다. 저녁, 회장실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가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스마트폰에는 필리핀 여성안전센터장의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이 사장님의 기부로 100명의 피해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빛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안경을 탁자 위에 놓고 두 손을 모았다. 지난 5년간의 잠복과 복수는 끝났지만 여성들을 돕는 길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태진그룹은 더 이상 김가의 가족 보호소가 아니라 능력과 정직이 인정되는 공정한 공간이 되었고 나는 어머니의 소망을 이루었다. 창밖의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입술 끝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빛나는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